고객분들께서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것 중에 하나가 사업과 관련해서 이제 비용을 쓰시는데 어디까지가 비용으로 인정되느냐, 이거에 대해서 사실 질문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예를 들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대원칙은 소득세하고 법인세가 좀 다르긴 한데, 소득세는 열거주의라고 해가지고 법에 열거된 비용들만 인정이 되고, 법인 같은 경우에는 포괄주의라고 해서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면서 사업 관련성 있는 것들은 비용으로 인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근데 사실 그렇게 디테일하게 아실 필요는 없고요. 이렇게 좀 기억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업 관련성이 있으면 비용으로 인정이 된다, 이렇게 기억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사업 관련성이라는 건 누가 정하느냐? 사실 조금 애매한 기준이긴 합니다. 뭐 객관적으로 이거는 되고 이건 안 된다 이렇게 정해져 있다기보다는 여러 이제 판단 사례들을 갖고 정해지는 것들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제가 예를 들어서 좀 설명을 해볼게요. 회사 비용으로 명품백을 산 김사치 씨라는 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떠세요? 딱 비용으로 될 것 같으신가요? 네. 대부분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리면 느낌적으로 아실 거예요. 왠지 안 될 것 같다. 네. 대부분 안 되는 게 맞습니다. 예를 들면 김현수 세무사가 회사 비용으로 프라다 백을 서류 가방으로 샀습니다. 이거에 비용 처리가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을 거예요. 다만 명품백을 샀는데 제 업종이 예를 들면 옷가게를 운영하는 대표님이 계신 거예요. 그 옷가게를 운영하는데 본인의 옷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이 명품백을 든 이제 마네킹을 해놓고 싶어서 이 명품백을 샀다. 이런 것들은 사실 사업 관련성이 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사업 관련성이 있으니까 비용 처리가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사례로 회사 비용으로 퍼스널 트레이닝을 결제한 이제 김근육 씨라고 예를 들었습니다. 요게 비용 처리가 가능할까요? 네, 요것도 느낌적으로 왠지 안 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맞습니다. 네, 원칙적으로는 안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다만 예외적으로 이 사업 자체가 퍼스널 트레이닝이 꼭 필요한 분들이 계세요. 예를 들면 프로 운동선수라던가 연예인이라던가 이런 분들은 되게 몸 자체가 본인의 사업과 직접 관련성이 있다라고 보실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에 한해서는 사업 관련성이 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회사라면 이런 것들은 인정받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이 회사 전체에서 복리후생 목적으로 모든 직원에게 이제 동일한 조건으로 이 퍼스널 트레이닝을 이용할 수 있게끔 하겠다라는 것은 사실 비용 처리가 가능할 수 있다. 이것은 복리후생 성격의 비용으로 비용 처리가 가능할 수 있다. 이 정도까지만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반적으로 이제 대표님만 이용하시는 퍼스널 트레이닝은 비용 처리가 안 된다, 이렇게 기억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제 많이 물어보시는 게 이 람보르기니 같은 슈퍼카입니다. 네, 슈퍼카. 요거 비용 처리가 될까요? 네. 느낌상 안 될 것 같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사실은 됩니다. 요 람보르기니를 사업 목적으로, 예를 들면 출퇴근 용도로 쓰시거나 출장 갈 때 타신다고 하시면 원칙적으로는 사업 목적이 있다라고 봐서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요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뒤에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번에 설명드릴 부분은 접대비입니다. 접대비는 지난 정부 때 업무추진비라는 이름으로 그 명칭이 변경이 되었는데요. 접대비라고 표현하는 것이 좀 더 이제 직관적으로 와닿을 것 같아서 접대비라고 표현을 해봤습니다. 접대비를 이제 다른 비용과 구분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까 이제 부가가치세의 구조를 설명드릴 때 비용의 10%만큼은 부가세에서 공제가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접대비로 지출한 부분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접대비로서 식당에서 11만 원을 썼다라고 하면 일반적인 다른 비용이었다면 이제 직원들하고 같이 밥을 먹거나 이런 것들로 해서 복리후생 성격으로 지출한 거였다면 11만 원 지출 중에 만 원은 부가세 매입세 공제가 됐을 것입니다. 근데 이 항목이 고객들과 이제 거래 관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지출한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부가가치세 매입세 공제가 되지 않아서 만 원만큼을 부가세에서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접대비 항목에 대해서 세법적으로 페널티를 주는 것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접대비로 구분이 되는 비용 중에 이제 두 번째 페널티가요, 이 한도 규정을 적용받는다는 건데요. 이 접대비로 쓰시는 비용은 법인세나 소득세 계산할 때 무한정 비용으로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세법에서 정해진 한도가 있어서 그 한도를 규정받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한도가 3,600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3,600에 이제 매출액에 비례해서 조금 더 한도가 올라가는 형태로 한도가 정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비용은 맞으나 그러니까 사업 관련성은 있지만 접대비로 구분이 되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첫 번째 매입세 공제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정해지고 법인세나 소득세법에서 비용 처리를 할 때 한도가 적용되냐 안 되냐가 정해지게 된다. 이렇게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접대비라는 게 어떤 것이냐 제가 사례를 들어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고객들과 노래방을 갔는데 이제 나가수 씨가 이 노래방 비용을 냈습니다. 요거는 어떨까요? 네. 앞으로 이제 이 고객들과 좀 더 원활하게 거래 관계를 하기 위해서 지출한 거라고 보이니까 이런 것들은 접대비, 업무 추진비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사례에서는요, 특정 고객들에게 사은품을 증정한 나증정 씨가 계세요. 이 사례도 접대비로 볼 수 있을까요? 네, 이 사례도 접대비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점이 이 부분인데요. 예를 들면 고객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좋아하는 일부의 특정한 고객들한테만 사은품을 줬다. 이런 것들은 접대비에 해당하고요. 어떤 일정한 조건을 설정하고 그 조건에 맞는 고객들에게 사은품을 증정했다. 이런 것들은 사실 접대비라기보다는 판매 촉진비라던가 뭐 사은품 성격의 기념품을 제공한 뭐 그런 성격으로 비용 처리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례는요. 가족들과 방어회를 먹은 나강호 씨가 계십니다. 네, 요거는 비용 처리가 가능할까요? 제가 이제 질문 자체가 접대비일까요? 라고 여쭤본 게 아니라 비용 처리가 될까요? 라고 여쭤봤어요. 접대비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사업 관련성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고요. 이 가족들과 먹은 방어회를 사업용으로 썼다고 이제 비용 처리를 하게 되면 요거는 애초에 사업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볼 가능성이 큽니다. 접대비도 아니고 비용 자체가 안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 가족들이 저희 직원이다 이러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 복리후생 성격의 비용으로 처리가 가능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 가족들이 고객이다 또는 이제 거래관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거래처다 이러면 접대비로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관계가 전혀 없다라고 하면 일반적으로는 비용 처리 자체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번에 설명드릴 부분은 이제 승용차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차량 관련해서 질문이 참 많아요. 가장 이제 많이 물어보시는 게 사실 이 부분이에요. 차량 구입을 할 때 어떻게 사는 게 세무적으로 이제 비용 처리를 최대한 많이 받을 수 있느냐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는데 사실 가장 유리한 방법은 그냥 대동소이하다. 거의 차이가 없다. 렌트를 하든 리스를 하든 구입을 하든 어떻게 보면 뭐 정확하게 그렇게 계산하진 않지만 차량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만큼 비용 처리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세무상 비용을 더 많이 받기 위해서 렌트나 리스, 차량 구입 이 방법 중에 어떤 것이 더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디테일하게는 이제 계산하는 방식이 있긴 하지만 해법적인 그 비용 처리의 유불리 때문에 이 렌트나 리스, 뭐 차량 구입을 선택하실 필요는 전혀 없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 승용차 관련해서 이 규정이 적용되는 대상이 일단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는 승용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규정에 적용되지 않는 비대상이라고 표현한 이 부분은 배기량이 1000cc 이하인 경차, 그러니까 조그만 뭐 모닝 같은 차들은 대상이 아니고요. 여기 11인승이라고 했는데 이제 요건 11인승은 아니고 이제 9인 이상 승합 자동차, 뭐 카니발이나 뭐 팰리세이드 9인승이나 이런 것들은 승용차가 아니기 때문에 요 규정에 적용을 받지 않고 요 규정과 상관없이 비용 처리가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승용차는 뭐 복잡하게 이렇게 써놓긴 했지만 차량 구입비에 대해서 연간 800만 원 한도로 인정이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데 이게 좀 와닿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4천만 원짜리 차가 있습니다. 이 4천만 원짜리 차를 세법에서는 5년 동안 나눠서 비용으로 인식을 해라. 요거를 저희는 감가상각비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 4천만 원짜리를 5년으로 나누면 800만 원 이렇게 나옵니다. 이 차는 사실 세법상의 연 800만 원 한도를 800만 원으로 다 채울 수 있기 때문에 뭐 2월 되거나 이런 거 없이 다 인정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예를 들면 8천만 원짜리 차를 샀습니다. 이 차를 5년으로 나누면 연간 1,600만 원씩 비용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세법상의 한도는 800이잖아요. 그러면 1,600에서 8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800만 원이 생깁니다. 이 금액은 이 발생한 연도에 비용 처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넘어간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8천만 원짜리 차는 세법적으로는 이 800만 원씩 10년 동안 비용 처리가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우스갯소리로 이제 말씀드리는데, 예를 들면 8억 원짜리 람보르기니를 이제 사업용으로 썼습니다. 네, 람보르기니가 8억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8억 원이라고 치고, 요거를 이제 어떻게 보면 800만 원씩 매년 비용 처리가 되니까 몇 년 동안 비용 처리가 되느냐 계산을 해보면, 네, 100년 동안 비용 처리가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제가 대표님들을 만나면 설명드리는 것들에 대해서 사실 설명을 한번 드렸어요. 이걸 영상을 찍는 이유는 대표님들께서 미팅 이후에 이제 기억하기 어렵다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많았고, 또 제가 이런 것들을 사실 영상으로 만들어 두면 대표님들 만나서 이제 대표님들 사업 얘기를 들을 수 있지, 이제 세법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서 이 영상을 준비했고요. 제가 이제 설명드렸던 부분을 조금 한번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회계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뭐 단순하게는 돈을 기록하는 것이 회계다. 그 회계를 기반으로 세무신고도 하고 이해관계자들에게 재무정보를 제공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표님들이 아셔야 되는 세 가지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원천세, 요 세금 세 가지의 구조에 대해서 설명드렸으니까 요 구조를 기억해 주시고 저희랑 대화하실 때도 그 구조를 가지고 저희랑 대화를 나누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원천세랑 이제 급여가 어떻게 구분이 되는지, 그러니까 직원들의 근무 형태에 따라서 4대 보험 의무가, 가입 의무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업자가 알아야 되는 세무 일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고객들께서 많이 물어보시는, 내가 비용 처리가 어디까지 되는 것이냐, 모든 내가 쓴 돈들이 다 비용이 되는 것이냐라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그거에 대한 원칙과 사례, 그 다음에 접대비의 범위와 이제 인정되는 사례들 말씀드렸고, 또 많이 질문하시는 식용차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다음에는 제가 개인 사업자와 법인 사업자의 차이, 그 다음에 매출액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부가가치세 가세자, 일반 가세자에 대해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설명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